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분위기 살짝 다르죠. 어떻게 키워드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건지 두 분의 조언 들어보면서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한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양대지수 흐름 엇갈리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어제와 동일하지만 시선이 약간 변한 부분이 있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궁금하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건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오전 분위기 좋았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 외국인 기관 많이 팔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지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 수요일 날 손님으로 와주셨다가 엑시콘에 대해서 폭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힌트 주시면서 저희와 이제 랭킹5 가족이 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표님께 반도체를 꼭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워낙 CLS 관련주의 타이밍도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다른데 조정인 걸까요? 아니면 지난 연초부터 계속 경험해왔던 조정은 기회라는 논리가 오늘도 될까요? 불안해야 될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는 주의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또 새로운 약간의 그런 이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HBM 관련돼서 이슈와 모멘텀이 강했지만 그 뒤를 이뤄서 뉴로모픽이라던가 CXL 계속해서 새로운 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순환매는 저는 지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상한가에 갔다가 또 오늘은 눌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세의 연속성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흐름이 깨진 건 아니지만 쉬어가고 일단 차익 실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는 오늘 엔비디아도 어저께 이제 굉장히 또 강한 모습 말이 많았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끝났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버블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AI 시대에 AI에 대한 쓰임새라던가 지금 이쪽 관련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새로운 이런 모델들 나올 때마다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존에 나왔었던 그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말고 이제는 좀 넓게 계속 좀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전 지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해서 여기서 엑시콘 AS를 따로 하고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타이밍 정말 잘 잡아주셨고요. 그로부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60%의 상승률 기록, 목표가 달성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유자분들 기준으로는 지금 보셔야 되고 신규의 기회는 조금 더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인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워낙 지금 되게 고가권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지금은 급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 종목이 이제 뭐 이틀, 3일 더 조정을 받거나 옆으로 횡보를 하는 느낌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매수 타점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오늘 당장 음봉이 길게 나왔다고 해서 내일 간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더 단기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제 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의 하락은 뭐 추세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수급이 워낙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항상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신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2, 3일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좀 진입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내가 물량을 좀 많이 들어갔다, 비중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량의 물량을 남기시고 좀 보유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사이즈가 작은 쪽, 뭐 CLX도 그랬지만 유로모픽도 그렇고 한 번 튈 때 강하게 튀잖아요, 대표님. 일단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전략 자체를 급등 종목은 챙기자, 그리고 이격 조정은 이용하자로 정리를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정리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급등하는 종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수급의 이동이 빠르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여기서 불안감을 안고 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때는 일부라도 반드시 챙기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내가 바닥권에서 또 신규의 이런 테마성의 이슈가 나오는 종목을 잘 잡았다. 그러면 극대화 욕심을 내볼 수 있겠지만 이런 고가의 영역으로 이미 들어간 종목들은 수익을 챙기시면서 보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챙길 수 있으면 챙기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챙길 수 있을 때 챙기자라는 조언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반도체 조금 더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실 부분은 동일할 것 같아요. 순환매의 일환으로 계속 반도체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시 구간 진입해 가면서 가장 낙폭이 좀 커지는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기관 매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6%까지 하락폭을 더욱더 키우면서 장중 저점 부근입니다. HBM 키워드의 흔들림이 조금 더 세게 나올 때는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이고 그게 기회였네 싶다가도 오늘 보면 그 생각이 딱히 안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지금 자리에서의 큰 틀에서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흔들림을 이 시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하이닉스는 사실 뭐 그렇게 긴장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1%대 하락이고, 물론 뭐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합니다만, 뭐 최근에 올라왔었던 거 생각하면은 뭐 충분히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기조가 과연 단기간에 수급 흐름이 끊길 것인가. 그래서 엔비디아의 다음 실적이 이번 실적보다 조금 뭐 좋지 않게 나오거나 아니면 컨센을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요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델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대부분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언급하는 게 AI에 대한 이런 수요, 뭐 확대, 뭐 데이터 센터 확대,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아직까지도 수요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산업적으로 변한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이 유지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조금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급하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 강해지고 또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잖아요.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상회하는 실적들도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좀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기조가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주식 자체가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는 톱니바퀴 방향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만약에 좀 강하게 눌린다라고 한다면 좀 반도체 충분히 눌림목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물줄기에서의 흐름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조금 뭐 이탈이 나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에서 오늘 좀 강한 이탈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물량들이 이탈이 되고 있는데, 요게 오늘은 조금 채널링이 깨졌네요. 원래는 최근 6거래일 동안에 외국인이 1조 정도를 팔면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한 1조 이상 같이 끌고 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오늘 좀 약간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 막판으로 가면 또 아마 채널링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일부 수급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발 그 이벤트가 있죠. 이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거 앞두고 일부 좀 관망하면서 흐름을 지켜보려는 일부 차익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 변동성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으로 보셔도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막 5% 이상씩 빠진다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차익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만기일 딱 놓고 그 전략 조금 더 본부장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장에서의 만기일도 앞두고 있는 이번 주기도 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많이 사자세를 보였던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는 없을지도 궁금해요. 최근에 반도체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그냥 챙기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빼고 일본으로 간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서 수급이 이동하는 계기가 이 선물 옵션이 된다면 반도체에 무언가 경고 등 변화가 필요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반도체 중심으로 만기의 전략에 대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니까 선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 3거래일 동안에 이제 3월물에 대한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6월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포지션 상태를 좀 유지를 하면서 롤오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물의 이런 강세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좀 선물 순매수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기관에 특히나 이제 금융투자의 수급이 단기간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기 때문에 그 포지션 자체가 이제 동시 만기 이후에 이제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 주체를 좀 잘 뜯어 보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의 주체가 대부분이 영국발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발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쪽이 조금 뭐 무조건적으로 장기적인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기보다는 그 기간 자체가 벌써 한 5개월, 6개월이 지나가면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기간에 큰 이탈이 나오려면은 어떠한 트리거가 좀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 들어온 부분에서 지금 최근에 1조가 나가서 한 15조, 작년 1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조 정도의 누적 순매수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물량에서 대부분이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반반이에요. 반이 반도체고 반이 이제 저 PBR 쪽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에 들어간 물량이 거의 80%가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급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그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조금 일부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의 수급 이탈이 나오는 것을 필두로 이게 반도체에 대한 조정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지수가 2700선까지 좀 올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수급 이탈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시면 3월 6일부터 금일까지 계속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로 보면 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근데 이제 오늘 삼성전자에서 나왔었던 그리고 종이신문에서 나온 신문들을 좀 데이터로 보면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셋업에 대한 이런 수요가 나타날 거고, 그건 디램이라든지 뭐 이런 낸드에 대한 또 시세가 또 일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는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외국인 수급 이탈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거를 시장발로 일단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또 연속적으로 다 외국인이 빠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쯤에서 한다면은 일단 지금 시장 자체를 좀 보고 거기에 따른 좀 일부 차익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일단 수급을 뜯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관해서 워낙 관심도도 높은 요즘 분위기이기도 하고요. 내일 만기일이라서 여기서 조금 더 5번째 5위 키워드에서 시간 조금 더 써봤습니다. 전략에 대한 힌트까지 같이 드려봤고요. 추가적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이 많이 산 쪽 반도체, 삼성전자 필두로, 그리고 또 다른 쪽 저 PBR이라는 힌트가 나왔는데요. 마침 저희 4위 키워드가 밸류업, 저 PBR 관련주입니다. 수급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데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도 금융주 잘 가고요. 지주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불을 뿜어내는 흐름이 나옵니다. 수급 변동 상황에서도 이번 주 내내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만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변화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저 PBR 관련해서 지금의 이러한 훈풍과 이런 부분들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발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PBR이나 ROE 이런 재고에 대한 부분들 시간이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런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쨌든 내부적인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그러한 환경들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이미 옥석가리가 좀
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저 PBR 관련돼서는 약간 테마성의 움직임으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무조건 저 PBR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동안 올라왔다가 푹 꺼진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좀 고가권을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눌림 많이 안 받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주가를 레벨업 시키는 종목들이 있었던 만큼 지금은 이미 옥석 가리기 그 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 쪽에서도 오늘 이제 또 팀을 출범을 시켰죠. 전담 조직팀을 출범을 시켰고 자분기 중에서는 밸류업 관련된 지수도 나오고 또 ETF에 대한 출시의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훈풍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영국인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 지속되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쪽에서의 그 랠리를 다 만끽하지 못했던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가능성도 좀 열어둘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거는 상반기에 또 새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 원래 6월이었는데 이제 5월로 또 앞당겨지기도 했고 이러한 모멘텀은 전 지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 안에서 지금 좀 빛을 발하는 지주사 종목들이라든지 뭐 금융, 보험 이쪽 관련주들이 특히 좀 관심도가 많이 높은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봐야 되고 저는 좀 자동차 쪽도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PBR 관련돼서 실적, 주주 환원 이런 쪽에 다양한 부분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좀 찾아 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 상황이니까 대표님 저희가 딱 정리를 해보면 금융 쪽, 자동차, 지주사 이렇게 선별해서만 뉴스에 반응하는지 더욱더 흐름이 나오는지 수급 나오는지 보면 괜찮을까요? 네, 물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유통 관련된 기업들도 처음에는 테마를 좀 타고 가다가 지금은 좀 부진한 흐름인데 업황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이어서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게 저는 자동차 쪽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여기서 너무 편협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저 PBR 관련돼서는 이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급이 더 강렬하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쪽을 픽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저희가 긴 시간 무게 있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밸류업에 대한 키워드를 저희가 4위에서 언급을 해봤는데요. 계속 뉴스 나오면서 수급 나오는지 확인 같이 저희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장 코스닥이 지금 낙폭을 저점 부근에서 빠르게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한시 구간의 그 출렁거림 중심에 있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HLB 그룹주인데요. HLB 그룹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지금 HLB는 3.8% 하락, 한시 구간 넘어가면서 15%까지 급락이 나오고 그룹주 전반이 흔들림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 뭐야 하면서 이 그룹주 그리고 지수 보셨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내용 보면 루머가 돌았던 것 같고 그리고 회사의 입장 나오면서 진정이 된 것 같은데 제약이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HLB도 그렇고 이런 루머 나오면서 흔들리는 시장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확인하고 힌트를 충분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루머가 나오는 게 바이오 쪽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제 전반적인 이 찌라시 정말 뭐 문제 많죠. 삼성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지라시들이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래서 타격도 좀 그렇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좀 부분들이 좀 강해져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는 또 알테오젠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웬 날벼락이야 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급이 바이오로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지라시 한 방으로 사실 좀 차익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조금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약간 이런 심리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홈페이지에서 이 공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변수가 생긴 게 전혀 없다라고 볼드체로 좀 되어 있고요. 여전히 신약 승인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멘트 자체는 지나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는 뭐 이런 어떠한 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빠르고 좀 강력하게 언급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 찌라시 돌고 나서 바로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아무래도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시 28분에 이게 공지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면서 일정 부분 좀 가격을 회복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부담감은 조금은 뭐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차익이 강하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신규 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많이 하신 분들은 빠르게 한번 익절을 하시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아스코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뭐 신약이라든지 뭐 기술 수출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뭐 HLB라든지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뭐 이런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플러스 알파로 붙이면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신약이나 기술 수출이나 뭔가 이 승인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6월 달에 뭐 공매도가 네. 다시 재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 특히나 좀 묵직하고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보시더라도 사실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물론 각각의 개별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전반적으로 강했었던 주 요인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확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다는 점을 봤을 때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고요. 뭐 사실 이제 이런 기술 수출 같은 경우도 로열티를 얼마로 잡느냐에 따라 사실 이런 목표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HLB나 알테오젠이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좀 이런 시장의 움직임에 따른 모멘텀에 따른 수급은 충분히 쏠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이오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짧게나마 이재현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뭐 신규 상장주도 있고 의료기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어찌됐건 회사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루머에 출렁거리면서 이동이 강력하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나오다가 일단 쉼표, 브레이크 등에 걸린 상황이거든요. 이벤트 많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금 구간 그러면 대표님 어떻게 투자자분들은 활용하셔야 될까요? 쉼표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적극적인 시선을 제약바이오에 줘야 되는 시점이 오늘 오후일까요? 저도 일단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일단 해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 항상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데 여기서 발빠른 대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난간을 헤쳐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대장격으로 불리는 알테오젠이 조금 밀리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리를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뭐 지금 빅파마와 같이 또 뭐 기대감 갖고 있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 FDA 승인에 대한 부분, 이런 재료 있는 종목들은 저도 여전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스코까지 아직 시간이 AACR도 있지만 또 다음 아스코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라던가 그리고 미용 쪽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 항암 쪽, 암 관련해서 이제 건강과 직결되는 쪽은 저는 올해 특히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는 모멘텀이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 로열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안 좋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타파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오늘 이런 이슈도 나왔고 지금 낙폭이 좀 생기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적극적으로 다무새우는 아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좀 시장 수급적인 부분들 판단을 해보시고 저는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의견 정리 들어봤습니다. 저희 키워드 2개 남겨놓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듣고 저희 원픽 듣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전력기기에 대한 이야기 하창한 본부장님과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듯 하다가 다시 뿔을 뿜어내는 쪽이 바로 이 전력기기 쪽입니다. 반도체 흔들림 나와도 이쪽은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 중심으로
다시 강하거든요. 반도체와 계속 이렇게 흐름 맞추면서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가장 궁금한 건 가격 메리트는요. 만약 그쪽 본다면 원전 봐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살짝 제시해 주세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압기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다음에 아직 가격 비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압기는 정말 사골국 끓이듯이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계속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또 서양 변압기고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이제 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로 해서 의회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좀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LS 그룹에 좀 포함이 되면서 2차 전지발 영향이 좀 일부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변압기 쪽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단연 HD 현대 일렉트릭이 먼저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들은 그렇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해당 종목군들이 워낙 강력하게 움직이게 됐을 때는 순환매가 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가 붙지 않더라도 사실 변압기는 아직도 상승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가 지금 붙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모멘텀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뭐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데이터 검색을 하는 것과 GPT를 활용하면서 이제 전력을 사용하는 그 규모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만약에 텍스트가 아니라 뭐 이미지라든지 영상으로 간다면 더더욱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좀 이슈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오늘 뭐 재건 좀 시끄러운데 재건주 관련된 이슈가 나와도 변압기 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기차 다시 캐즘 풀리고 잘 팔려도 뭐 해야 되죠? 충전기하면서 또 변압기 해야 돼요. 변압기는 지금 갖다 붙일 때가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있고 해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주 잘 나오고 있고 PPI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전혀 지금 약간 뭐 단기 차익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산업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시각 계속 끌고 와 주셨습니다. 이를 키워드는 이재은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 거고요. 재건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제 이유도 나선다라는 건데요. 앞서 이야기를 정리해 봤을 때는 전력기기 쪽의 강세가 여기에서도 연동이 됐을까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재건주 오늘 테마 성격으로 반짝였다라고 일시적으로만 봐야 될지 짧게만 코멘트 부탁드린다면요. 네, 저는 짧게 보자. 일단은 반짝임으로 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워낙 바닥권에서 매물이 많은 상황인데 오늘 이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끌어주는 힘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은 워낙 매물도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도 그렇고 아직은 너무 급하게 생각할 이런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살펴는 보되 지금의 완전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픽 이어서 이지은 대표님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 시간은 엑시콘이었고 랭파에서 주시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좀 저는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해서 그동안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는 쪽이 저는 원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AI 열풍에 처음에 이제 변압기 쪽 관련해서 좀 수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후발주자로 원전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해외 쪽에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원전을 이미 2023년부터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목소리에서 이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 긍정적인 쪽으로 원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2023년을 필두로 해서 AI발 훈풍은 저는 올해 더욱더 좀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그동안 부진했지만 또 이번에 사우디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또 맞물려서 나오면서 지금 3거래일 연속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흐름 당분간은 AI 시장의 호조 속에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이라던가 엑스에너지와의 협업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어디까지 보세요? 네, 일단은 가격은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받아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